네, 반갑습니다. 더블세법 타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원가 배분 이제부터 조금 원가 전체가 아니고 하나하나 이제 나무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근데 원가가 시험 범위가 넓진 않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것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가봅시다. 원가 배분에 의해 볼게요.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서 공통 있는 간접 원가를 이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봤죠? 이거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당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배분한다고 했어요. 원가의 목적은 뭐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해 경영자 및 종업원의 동기부여, 외부 보고형 재무제표 작성, 제품 가격 결정, 의사결정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서 한다. 그럼 그 배분 대상이랑 원가 대상이 인과관계에 따라 하는 것이고, 부담 능력은 원가 배분 부담 능력. 예를 들어서 매출액. 그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매출액이 다 달라요. 그럼 매출이 크면은 그 부담 능력이 클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는 거고, 수혜 기준은 오히려 그거를 받은 기준에 따라하는 것이고, 배부 기준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논리다. 말문제니까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다고 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 안에서 한번 봅시다. 부문이란 보조 부문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쭉 제가 만들었는데 보조 부문이 있어. 자, 우리가 제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보조 부문, 제가 예를 든 거 막 볼까요? 식당이나 수소는 여러분 만드는 곳은 아니지. 하지만 만드는 곳을 위해서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원가도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만드는데, 이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장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 수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기계 수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안에도 그 원가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당연하지, 들어가야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조 부분으로 뿌리는 거야. 요게 원가 배분의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잘 나오죠, 여러분 시험에. 어느 시험에서건. 근데 이제 어려운 마지막 상호배분법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소개만 해드릴 겁니다. 가봅시다.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이에요. 자, 요거는 4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 처음 공부할 때 뭔지 모르고 그냥 풀었어. 제가 원가 회계 관리회계 강의 들을 때 대학교에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 1, 2, 3, 4단 제가 만든 거거든요. 요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 쉽다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1단계는요 부문의 직접비를 일단 배분을 하고요, 2단계는 부문의 간접비를 배분을 하고, 이 3단계에서 이제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 우리가 이제 요걸 중점적으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이제 뿌릴 겁니다. 1단계 직접 배분법, 2단계 단계 배분법, 마지막 상호 배분법 할 건데,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제조 부분에서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품으로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요게 3단계가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는 건데 조금 길 수 있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1단계 가봅시다. 부문이야. 부문은 제가 식당이랑 수선을 했고요. 자, 직접은 제조는 조립이랑 절단 실제로 만드는 데지. 그죠? 두 개를 제가 그냥 예시 든 거예요. 제가 예시로 만든 거예요. 가봅시다. 식당 부분의 기계장치, 예를 여기 제가 만들었지. 식세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식세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부분 어떻게 해요? 직접이 식당에서 직접 발생하는 원가죠. 맞아요? 수선은 이 수소함과 관련된 수선 기계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수소함 기계장치는 진짜로 자기에서 발생하는 직접 원가지. 공장은 공장 기계, 절단은 절단 기계에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인데 직접이잖아. 그럼 직접비죠. 저번 시간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그러니까 저번 시간까지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세강 제일 잘 듣고 오세요. 그럼 이거 식당 부분, 수소 부분, 조립 부분, 절단 부분을 각자 배분하면 돼. 그냥 왜 직접이니까. 됐죠? 또 2단계 봅시다. 부문 간접비예요. 자, 보자. 공장의 전체 감가상각비 볼게요. 공장 안에서 식당도 있고 수선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절단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근데 공장 같이 써. 그럼 어떻게, 이건 간접비지.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각자 뿌려야지. 요 합당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뿌려야겠지. 그죠? 면적이나 이제 건물 사용 시간에 따라서 배분하면 되겠죠. 뭐 이게 왜 간접비야? 그래서 공장은 간접이고 식세기나 각각 뭐 고치는 기계나 만드는 기계나 절단하는 기계는 직접이지. 그럼 어떻게 됐어? 각각 지금 다 지금 원가가 집계됐어요? 그냥 그림을 그린 거야. 우리가 지금 어디 하는지를 공부하자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 2단계까지 끝났죠. 어떻게? 그럼 보조 부문, 제조 부문에 대한 이제 원가가 집계가 됐겠지. 그럼 이제 보조 부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조 부문을 뿌려야지.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시험에 여기 잘 나오는 거야. 가봅시다. 요거를 요렇게 뿌리는 거야. 이게 보조 부분비의 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보조 부분의 배분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수선 부분은 수선 부분 가지고 순서 횟수 가지고 배분을 하겠지. 어쨌든 배분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럼 어쨌든 봅시다. 보조 부분의 배분 방법은 직접, 단계, 상호가 있어. 자, 직접 갑시다. 직접은요, 보조 부문 간, 보조는 식당이나 지금 이해 안 돼요? 수선. 네, 용역의 수수관계를 무시해. 무슨 말인지 제 뒤에 설명드릴 거야. 제조 부분 상대적 비율로만 계산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단 체킹. 단계는요, 보조 부분의 순서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배분한대. 자,
1번 체크하시고 2번 보조 부분 용역 수수 관계 일정 반영이야. 왜? 요 순서에 따라서 반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하나도 몰라. 뒤에 가서 숫자로 봐야 돼요. 세 번째, 일단 배분된 부분은 다시 배분받지 못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쵸? 뒤에 가서 할 거고. 상호는요 제일 정확해. 상호가 제일 정확하게 하는 건데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방정식을 풀어야 돼. 하지만 우리는 시험 범위에서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요런 말 문제는 나오죠. 봅시다. 직접 보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부문 원가를 다 계산을 했더니 집계를 했더니 식당에서는 40 직접 플러스 간접, 수선 직접 플러스 간접이 70이야. 절단 직접 플러스 간접이 60이야. 조립은 직접 플러스 간접이 70이야. 어쨌든 토탈 240만 원이 원가가 됐어요. 근데 요 40만 70만 원 어떻게 해줘야 돼? 제조 부분을 뿌려줘야지. 이제 이해가요? 왜? 식당 보조 부분은 제조한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원가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직접 배분 첫 번째는요. 자, 어떻게 하기로 돼 있냐면 봅시다. 식당은요 수선 직원이 20명이 와서 먹고요, 절단은 30명이 와서 먹고, 조립은 50명이 와서 먹어요. 그래서 100명이 토탈 100명이 먹습니다. 수선 부분은요, 자 식당에 30시간을 식세기 기계 고장이 나서 30시간이 식당이 수선을 해줬어. 그리고 수선 빼고 자기 부선 뺍니다 하고요. 절단 뿌리는 거니까 자기 부선 없는 거지. 없다고 보는 거죠. 절단 부분은 40시간, 조립 부분은 30시간이에요. 그럼 어쨌든 100시간이야. 자, 그러니 직접 배분법은 뭐냐? 앞에서 보고 왔듯이 요 보조 부분 간에도 서로가 지금 용역을 주고받았죠. 식당에서는 수선부 20명한테 밥을 줬고, 수선은 식당한테 30시간 수선을 해줬어. 그럼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배분을 해야지. 하지만 요거는 무시해버려. 어디서? 직접 배분법에서.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로도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이건. 그래서 원래 100명 100시간이지만 요걸로만 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해볼까요? 가봅시다. 배분 전에 어떻게 60시간 60만 원 70만 원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를 이제 배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 가봅시다. 식당 배분은 40만 원 어떻게? 이거 0이라고 보는 거야. 20명이 먹었지만 0이라고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30명과 50명만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요건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계산하면 40만 원 곱하기 어떻게 돼요? 곱하기 이렇게 쓸게요. 좀 작아서 80명이죠? 왜? 이 20명은 안 본다고. 얘 요 두 가지만 더하는 거죠. 80명분의 30명이 되는 거지. 이거는 40만 원 곱하기 80명 분의 50명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무시해버려 이걸 그냥. 쉽지? 마찬가지야. 두 번째도 식당 70만 원 이제 배분해야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무시해버리고 X 치는 거 무시해버리고 40시간 30시간으로 하는 거지. 40만 원은 어떻게 돼요? 70만 원 곱하기 40시간 플러스 30 토탈 70시간 요걸로 보는 거야. 요거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 그래서 40시간인 거고. 이것도 70만 원 곱하기 40 플러스 30 전체 금액이 30만 원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쉬워 어려움. 나온다고 이게 계산 문제. 어렵지 않죠? 직접은 쉬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해서 115만 원, 1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단계변 봅시다. 단계변 조금 어렵죠. 단계변법은 순서에 따라서 해야 돼.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가봅시다. 사실 이 보조 부분은 왜 서로가 주고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얘네들도 해야 되지만 일정 부분만 반영하는 거야. 순서를 정해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일단 갑시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가봅시다. 제가 만든 건 식당 부분부터 먼저 분배한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제시가 됩니다. 어느 부분부터 먼저 배분한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럼 그 순서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어쨌든 40만 70만 원은 배분을 해야 되는데 가볼까요? 60만 70만 원 일단 있는 상태에서 배분해 봅시다. 자, 식당은 40만 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수선에서 20명이 와서 먹었죠. 그걸 반영해 주는 거야 실제로. 아까 앞에서 직접 배분법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이거 무시했잖아. 하지만 일단 이 식당 부분은 일단 반영을 하는 거야. 일단은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8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거야? 40만 원 곱하기 몇 명이에요? 100명 중에서 수선이 몇 명 먹었어요? 20명 먹은 거지. 그래서 8만 원이 된 거야. 됐죠? 그리고 12만 원도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20만 원 된 거야. 해봐. 40만 원 곱하기 100명 중에서 몇 명이죠? 30명이잖아. 이것도 40만 원 곱하기 100명 중에서 50명이 된 거죠. 그럼 일단은 식당은 아주 정확하게 20명, 30명, 100명대로 계산을 했지. 됐죠? 자, 그럼 지우. 문제는 두 번째 수선 부분을 배분할 때 문제는요. 78만 원으로 봐야 돼. 왜 78만 원 가지고 이제 계산. 왜? 얘가 지금 수선비가 70만 원을 받았고 여기 두 개 합쳐서 8만 원이죠? 78만 원을 배분해야 돼. 왜? 지금 우리가 식당에서 배분을 받았잖아. 그죠? 그럼 어쨌든 78만 원을 배분을 해야지. 이해가요? 오케이. 78만 원 배분을 하는데 여태는 수선에서는 요 식당에서
수선된 거는 무시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서 상호 배분법을 보면 알아. 이게 계속 순환 논리가 오류가 생 거예요. 순환 계속 오류가 생겨 답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넣고 하면 계속 바뀌어. 숫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수선 부분은 요거는 그냥 배분하지 말자.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 배분하자라는 거예요. 뭐를? 78만 원을.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78만 원. 이건 좀 쓸게요. 곱하기 다시 70시간분의 40시간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78만 원 곱하기 요것도 70시간분의 30시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30시간 무시해. 그럼 이상한 숫자가 나오지. 좀 문제가 좋진 않아. 숫자가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배분이 끝났어. 왜 이렇게 하는지는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이 넣어봐. 만약에 어떻게? 뭐 이거 78만 가지고 다시 이 78만 원 가지고 이 100시간대로 하잖아요. 안 돼. 이상한 숫자가 나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상호배분법은요, 보기만 하세요. 어떻게 하냐? 얘네가 서로 주고받잖아요.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 주고받아서 토탈 금액을 몰라. 그래서 X로 놔야 돼. 이렇게 X랑 Y로 놔서요. 이렇게 X랑 Y로 나가지고 0.3, 0.2, 0.4 요거 그대로 오는 거고, 이렇게 요것도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0.3x, 0.4x.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야 돼. 어떤 방정식? 요런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나올까 안 나올까? 말로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보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호 배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일 배분율법에 의해서 지금 제가 배분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진 않아. 왜냐하면 단일 배분율은 변동비와 고정비 지금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동비랑 고정비 따로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래서 변동비랑 고정비 구분 없이 그냥 직접비랑 간접만 해가지고 배분을 했죠. 근데 사실 이게 엄청 정확한 건 아니야. 왜? 변동비는 실제 주업도, 실제 생산량을 가지고 사실은 원래 배분하는 게 맞고, 고정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생산량을 가지고 배분하는 게 정확해요. 말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이중 배분율로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건 단일 배분율만 나오고 말 문제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개별원가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따먹여주는 세법이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